하루는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상의하기를 도저히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 이걸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유튜브 신의 한수, 이봉규 TV, 그 다음에 또 고성국 TV, 황정 TV 해서 우리가 당원으로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의 이 실력이 건국 후 75년 동안에 당원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밖에 안 되는 당원을 가진 이 당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다 우리가 해체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0만 되는 것을 74만 명으로 우리가 올렸어요. 올렸더니 김기현 대표님이 나가라고 아니 근데 예.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국민의힘 정당에 딱 들어가서 몇백만의 그 당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명단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지 맞아. 그리고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명단을 쭉 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명단을 보면 그 밥에 그나물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표만 찍어 우리는 권력과 그 많은 힘을 국회에서 누릴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석동현 변호사님 그래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들 잘 알고 있는 동지들 아닙니까? 바로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김정식이라든가 여러 청년들 우리 광화문에서 그래도 김이라도 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컷오프 이름도 없이 경선 배제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마포에 갑자기 어떤 후보가 딱 들어오기도 하고 운동권 후보입니다. 운동권을 상대하는데 운동권이 필요하다면서 운동권 후보를 냅니다. 여러분들 운동권 누가 제일 많이 상대했죠? 광화문 세력이 제일 많이 상대한 겁니다. 운동권은. 예?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세워야 되는데 운동권하고 싸우는데 운동권을 세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그 운동권이 전향을 하고 정말 반성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투쟁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횟집했습니다. 운동권 하다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객공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위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해주는데 참 답답한 거는 바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끌려다니더니 이제는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 그냥 찍어야 돼. 나는 저 종북 세력은 싫어. 찍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한쪽으로만 가서 선거를 한 그것이 이제 자발적 노예가 돼서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다. 국민의힘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견제를 하잖아요. 견제.
민주당이 저렇게 좌로 끌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계속 그쪽으로 밀었고 정의당이라는 세력, 통진당이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점진적으로 좌로 가서 이제는 정말 이게 종북당인지 진짜 좌파의 어떤 본산인지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성정당 공천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통진당, 진보당 다 참여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간첩들까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간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까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걔네들은.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광화문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애국 세력하고 이제 함께 해야 된다. 야, 어제 공천에서 또 김기현이 됐습니다. 예? 김기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입 닥쳐라. 니들 다 나가라. 광화문 필요 없다. 우리 중도만 갖고도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공천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근데 그런 모욕과 수모, 그러면서 반대편에서는 열심히 싸우면서 감방도 가고 말이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노예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에서 그냥 찍어줘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 정치 노예가 된 저자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저자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문제다. 우리 자신이 노예화된 우리 자신, 비판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이 문제다.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됩니다.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죠? 어떤 세력인지 아시죠? 근데 물어봅니다. 아이 그래도 말이지 되겠어. 에이 그래도 뭐 맨날 찍는 거 찍어야지.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웰빙이 되고 저따위 정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탁탁탁탁 긁어 모으면은 3%를 넘었습니다. 애국 우파 정당이. 분열돼서 두 석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분열돼서. 이번에 탁탁탁탁 모으면은 저는 10% 간다고 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여야 될 거냐? 어디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 방송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민사회 애국 세력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움 안 받은 놈들이 없습니다. 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 제 눈으로 봤습니다. 네? 지원 안 받은 놈들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봤고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움 받은 걸 갖고 힘이 좀 생기면 딴 데 가서 또 알랑알랑 하면서 배신을 때리고,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배신 때리고, 그러면서 우파 시민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여러 갈래가 됐습니다. 또 상당수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시민단체들, 국민의힘에 가서 알랑알랑하고 여기 와서 밥 얻어먹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솔직히 혼자뿐이 없는 시민단체들, 그런 단체들도 목사님이 지원하고 성원하고 후원해줬고, 그래서 성공한 단체도 있고 실패한 단체도 있어서 지금의 광화문 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탄핵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물 흘리면서,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눈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싸웠냐? 광화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대한문 앞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울고 싸우고, 뭐 총알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돈이나 구걸하고 앉아있고, 그게 앵벌이라는 겁니다. 앵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엄청나게 그 박사모 회장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도 수십만을 모아서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린 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청교도 영성원과 함께 다 기억